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정승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적인 일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하는데요. 설날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설은 한 해를 새로 세운다는 뜻의 서다에서 생겼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지난해 알게 된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한 해를 설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설날에는 저희가 지금 입은 옷처럼 한복을 입죠. 한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국에서는 설날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습니다. 여자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남자 한복은 저고리, 조끼, 바지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결혼식이나 특별하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한복을 입습니다. 설날에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집안 어른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절을 드리는데 이를 세배라고 합니다. 설날의 세배는 새해를 맞이하여 심신을 일신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 마음이 큰 사람이 되거라. 절을 받는 어른은 아랫사람에게 새해에도 마음을 크고 넓게 쓰라는 좋은 덕담을 내리어 화답합니다.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나요?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맵쌀을 가려내어 길고 가늘게 만든 흰 가래떡을 썰어 맑은 장국에 넣어 끓인 음식으로 새해 아침에 먹는 음식입니다. 떡국을 먹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함께 어울려 한국 새해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를 통해 윷말을 돌려 계절을 변화시키면서 항구적인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살아갈 주체인 자신의 내면을 밝히고 키워나가기 위해 마음의 씨앗을 심는 과정인 발언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발언문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는 백화도량 발언문을 쓰셨고 고려 말기 고승이신 나홍선사께서도 발언문을 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내면에 무량성 공덕이 있는데 자기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발언문을 순서도로 작성하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실천해 나갈 씨앗을 고르고 순서도를 쓰면서 생명법을 골라 씨앗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서 알아내서 작성을 하면서 씨앗 심기를 하는 것처럼 전통을 이어받아 생명법의 순서도를 쓰는 것이 발언문입니다. 악순환 순서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반복하고 있어 자신을 올가매는 스스로의 생각을 들여다보게 하고, 대방강물 순서도는 생명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순환 순서도는 액막이 연에다가 붙여 연을 날려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방강물 순서도는 저녁에 선원에 가서 촛불제에서 발표를 하고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연을 날린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연 날리기는 한국의 민속놀이로 연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 해의 온갖 나쁜 것을 연에 실어 날려보내고 복을 맞아들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질에 맞지 않게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살았던 것을 잘 관찰해서 연에 적어 날려버립니다. 이는 생명법의 근간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슨 행사가 있죠? 지신밟기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설을 지내고 3일째 되는 날에 일반 농촌이나 산촌에서는 마을고사 또는 동제라는 공동제사를 지내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농악을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지신밟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가족들은 어디로 가나요? 오전에 썼던 발언문을 대중들 앞에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촛불제에 참여하러 갑니다. 전체 앞에서 한 해를 잘 살겠다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선원 안에서는 촛불제가 진행 중입니다. 촛불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새해를 축하하는 전통 의식, 의복, 음식, 놀이에도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곳곳에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나와 둘러보지 않는 가운데 빈 중심을 세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촛불제를 합니다.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불씨를 켠다는 뜻으로 초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히 통신될 수 있으며 무한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굴려서 그 지혜를 끄집어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음의 불씨를 켜는 것입니다. 촛불제가 끝나고 다음은 발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방광불 순서도 문제, 엄마와의 사이. 시작, 나의 삶. 엄마의 잔소리가 싫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해도 안 믿고 계속 잔소리해서 싸우게 된다. 나의 법. 엄마는 내 말을 믿어줬으면 한다. 생명법으로 팔정도를 이루어서 대방광불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스. 정견, 바른함. 무분별성, 불이성, 완전성. 엄마와 나를 구분짓고 엄마가 하는 말들이 다 잔소리라고 구분짓게 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정사유, 바른 생각. 엄마가 하시는 말씀의 잔소리도 내용을 생각해 본다. 생명법 활용이 더 필요한가? 노. 정어. 아, 내가 엄마가 지적하신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있었네. 정업. 엄마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엄마께 조금만 쉬었다가 공부를 하겠다고 설명드린다. 정명. 엄마는 나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고 믿어주시게 되어 나도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다. 정정진. 엄마께서 공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엄마가 말씀을 하시면 그 뜻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생명법의 이해와 적용이 더 필요한가? 노. 정념, 바른 지혜. 엄마가 나에게 하시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 108생명법을 알게 되니 지혜가 생겨 마음이 편안하다. 정정, 바른 삶. 생명법과 활용력을 다 안다.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개운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행복해진다. 세상의 본질을 알아 모든 것이 운용하는 사람이 된다. 즉 대방광불한 사람이 된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최고가 된다. 작년엔 공부가 귀찮다는 문제를 삼아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땐 공부가 너무 귀찮아서 하기 싫었고 공부를 자꾸 미루다 보니까 성적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생명법을 알게 돼서 소멸성으로 공부가 하기 싫다는 마음을 없애고 무한성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엄마와의 사이에 있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민 보부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발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자신에게 닥친 문제나 힘든 일을 통해 스스로 공리하고 터득하여 지혜를 밝혀 영원히 밝게 사는 법을 알아 멋진 삶의 연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용광로는 소멸과 창조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근원 자리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다 녹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자리로 지난해 잘못을 다 녹이고 한 생각낸 그것이 본래 자리로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발언한 것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로 대방광불 순서도와 악순환 순서도를 함께 용광로에 넣는 것입니다. 해가 떠올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생명이 살아가는 원리를 알고 살아갈 때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안과 밖이 함께 밝아지는 새해가 진짜 새해가 아닐까요? 해가 바뀌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행사가 벌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량성 공덕의 자신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자신을 밝히고 더불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새해 전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